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오늘은 고의사고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이런 사례들을 본 적이 있죠. 한강 여의도에서 사람들을 차량으로 마구잡이로 밀어붙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사례도 있었고요. 해외에서 차량으로 사람들을 밀어붙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죽거나 다쳤다는 이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사고는 대부분 과실 사고인데 이렇게 고의로다가 사람을 밀어붙여 가지고 들이받아 갖고 죽거나 다쳤을 때 어떠한 문제점들이 생기는지 오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고의란 과실에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우리 과실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인식과 의도가 탈락한 심리 상태라고 했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그렇다면 이에 대비되는 개념인 고의는 어떤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 범죄 행위에 대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범죄 행위를 인식하고 이것을 의도하는 것을 고의라 하는데요. 일단 고의 사고. 고의 사고는 아주 범죄 행위죠. 중대한 범죄 행위. 우선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고의 사고를 냈을 경우에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끝으로 개인보험에서는 과연 보험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형사처벌 문제부터. 고의로 사람을 들이받았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살인 의사가 있었다면 당연히 형법상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살인 의사가 없었어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일단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인식이 있잖아요. 고의를 들여받아서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으면 상해죄가 성립되겠죠. 특수상해죄죠.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차는.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도 가능한 건 당연한 것이겠고, 한 가지 더 한번 추가로 알아보면 고의로 사람을 들여받고 나서 도망갔다. 만약에 도망갔을 경우에 어떻게 형사처벌될 것인가? 이건 유기죄잖아요, 유기. 사람이 죽었다면은 당연히 이때도 사형까지도 가능하겠죠, 최대. 근데 더 나아가서 고의로 들여받지 않고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 들여받지 않았는데 도망갔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될 것인가? 도망갔다면 뺑소니죠, 뺑소니. 이 뺑소니의 경우에는 우리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도망갔는데 사람이 죽었다. 이럴 경우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근데 만약에 사람이 다쳤다. 도망갔는데. 이럴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죠.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량 같은 건 저도 한번 좀 봐봐야 되겠네요. 맞네요. 1년 이상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도망갔을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 처벌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다쳤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을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서 유기하고 도망갔는데 만약에 사람이 죽었거나 사람이 죽은 것을 유기하고 도망갔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건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최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친 경우,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사실. 상당히 처벌이 강력하죠. 고의사고.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보상 문제. 고의사고의 경우에는 그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을지라도 원칙상 고의사고는 보상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그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는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고의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고의사고일 경우에 참 억울하겠죠. 일단 가해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는 책임보험의 범위에서밖에 보상되지 않는다는 사실. 예, 하지만 우리 소송으로 청구할 경우에는 고의건 과실이건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예,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했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로 인한 상해 또는 살인, 차로 이럴 경우에 소송상 청구는 당연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상 청구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청구해서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때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압류라든지 이런 사전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이런 경우에는 일단 자동차 보험에서는 책임보험, 그것도 직접 청구를 해야지만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개인보험의 문제. 우리 자동차 종합보험은 패키지보험, 종합보험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 무보험차 상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이렇게 뺑소니 차량, 아니면 고의 차량, 고의로 나를 죽거나 다치게 한 피해자를, 이런 경우에 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줄여서 무보험차 상해라고 하는데요. 이게 참 이럴 때 유용한 종목입니다. 이것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로. 고의사고 상대방 이건 100% 과실에 준하는 사고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100% 상대방이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것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로 전액 그 최대 가능 한도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 일반 개인 상해보험에서는 이 피해자의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후유장애 보험금이라든지 사망보험금이라든지 골절진단비 이런 것들을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모두 자동차 보험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고의 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고의 사고는 이거 거의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현실에서. 그렇지만 가끔 아주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오늘의 핵심은 고의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자동차 종합보험으로다는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소송으로 청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리고 우리 개인보험 중에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도 있는데, 이 자동차 종합보험 중 무보험차 상해로 풀 한도, 최대 한도까지 모두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 그 다음에 개인보험, 개인 일반 상해보험은 내 피해자의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의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강의 계속 이어갈 것이니까 이재영 손해사정TV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